자, 6-2로 넘어와서 VBA로 엑셀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이제 VBA로 엑셀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 언어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제 언어의 종류가 절차지향적 언어와 개체지향적 언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개체지향적 언어.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절차지향적은 말 그대로 절차를 지향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 위주의 뭐 구조화된 방식이고 내용이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방식이어서 이게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돈을 자판기에 넣는다. 그러면 자판기에서 준비된 제품과 잔돈을 내보낸다. 잔돈과 제품을 받아간다. 이런 순차적인 논리 방식 있죠. 요거를 따라가야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걸 조금 보완해서 나온 게 개체지향적 언어예요. 이제 개체지향적 언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체를 중시해서 개체가 다른 개체가 이런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음료수를 꺼내는 행위를 이제 개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하는 행위, 뭐 자판기가 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보는 거를 개체지향적 언어라고 합니다. 개체는 다른 말로는 객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구성 단위 또는 프로그램의 각 요소들을 개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엑셀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슬라이드 뒤쪽으로 일단 넘어와 보시면 이 개체라고 해서 개체 안에 개체를 포함하는 계층 구조 해서 이게 나타난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엑셀을 봤을 때 개체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앱, 그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를 하죠. 응용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워크북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구조가 여기 뒤에 S가 붙어서 워크북스 돼 있고 워크북스 하나하나가 그 아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워크북이라는 요 통합 문서 자체를 워크북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워크시트 한 장 한 장 탭이 있었죠. 자, 그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워크시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워크시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셀들이 들어있죠. 자, 셀을 여기 VBA에서 사용을 할 때 셀스 또는 뭐 레인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쓸 거거든요. 범위라는 뜻에 있는 레인지. 자, 요거를 가지고 셀을 지칭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 구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 워크북 안에는 사실 워크시트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지만 뭐 시트만 다루는 거, 차트만 다루는 거, 그래프를 다루는 시트를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계층 구조가 이렇게 차례대로 떨어지고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거는 이 워크시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명령어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1에서 했듯이 application.name, application.version 이런 식으로 이름은 뭐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은 몇 번째 버전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명령어로 속성이나 메소드 또는 이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속성 같은 걸 먼저 보자면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워크시트 말고 일단 자동차라는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오브젝트, 뭐 하나의 물건, 객체가 여기 있죠. 이 객체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알아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색깔이 무엇인지 여기 보이는 건 빨간색인데 그 색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자동차점, 색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빨강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 색상이나 이거의 뭐 크기 뭐 가지고 있는 속도, 주행 거리,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들 있죠. 자, 이걸 나타내는 거를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에 관련된 명령어들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이런 동작들이 있죠. 자, 그거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동작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행위들. 자, 이거를 이벤트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 장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개발 도구를 눌러서 VBA 이제 띄웠을 때 그 안에 보면은 여기 이 네모난 상자 안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띄어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개체 찾아보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체명을 검색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아래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와서 이 관련된
이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이벤트, 속성 이런 것들이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사전적으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웬만한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를 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자, 이 속성은 크기, 색, 모양 이런 자동차의 어떤 성격을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워크시트나 워크북 이런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개체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속성이라고 그 명령어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점으로 연결된다. 자,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예 이거는 개체의 성격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제가 뭔가를 또 지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색상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빨간색이다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정하는 경우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표들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몇 가지만 골라서 볼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보면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name이다 그러면은 개체에 관련된 이 name이 이름이 무엇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개체는 워크시트, 워크북, 심지어는 이제 셀 이름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nam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value는 이제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체의 값이 뭐 예를 들면 셀 안에 그 값이 무엇이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속성이에요. 또 카운트 볼까요? 카운트는 개체의 수를 반환을 해주겠죠. 뭐 어드레스 이런 거는 그 개체의 주소가 무엇인지 셀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C3. 어드레스 하면은 C3 셀의 주소가 어떤 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워크시트로 넘어와서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직접 실행창에 입력하는 내용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한 것도 저장이 안 되더라도 그건 연습용으로 그냥 해본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작업을 하고 이걸 어딘가에 저장해서 따로 제출을 해볼게요. 자, 직접 실행창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방금 봤던 속성이요. 자, 네임이었어요. 그러면 자, 시트를 고르고요. 그거에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시트명이 자, 워크시트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시트라고 부르고요. 자, 얘가 한 개가 아니라 보통 여러 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라고 해서 s를 뒤에 붙여줘요. 시트 1이 아니라 시트 1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거에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엔터 쳐보면요. 시트 1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첫 번째 거 이름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예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1의 이름을 제가 지정을 할 건데요. 지정하는 방식은 등호를 넣고 여기다가 뭐 연습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뀐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이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시트의 네임이 자, 이번엔 연습으로 변경이 돼 있네요. 아까는 시트 1이라고 나왔는데 제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를 속성을 사용을 해볼게요. 카운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는데 시트의 개수를 세주세요 하면은 지금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1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러 개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눌러놨다. 그러면 이제 시트가 여러 개죠. 그럼 이번에 물어볼 때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시트 카운트 하면은 5개 있으니까 5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돼요. 워크북. 자, 요거 워크북이죠. 통합문서 작업하고 있는 요 전체를 워크북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의 개수를 세주세요 하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크북이라고 하면 안 되고 s를 뒤에 붙여야 돼요. 워크북스. 방금 북이라고 치면 에러 나는 거 봤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제대로 안 넣으면 저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워크북스 카운트 하면은 1이라고 뜹니다. 이게 워크북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요 통화문서 여러 개 열려 있을 때 그러면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 방식도 되고요.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 워크북에 자, 영어죠. 액티브 활성화되어 있는 워크북. 그러니까 즉 요거 사용하고 있는 워크북에서
워크시트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5개니까 5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것도 됩니다. 그 레인지가 우리가 셀 이름을 이제 레인지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인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A 1셀부터 B 80셀까지 뭐 좀 어렵게 할까요? 95셀까지 셀의 개수를 세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총 190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드레스도 사용을 해볼까요? 자,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펠링을 쓰죠. 자, 얘를 개체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셀 주소를 제가 D 35셀에 25셀에 임의로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주소를 반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대 주소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옵션을 바꾸고 싶다.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소를 쓸 건지 이렇게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D25셀에 주소를 옵션을 줄 건데 false라고 줘볼게요. 자, false 아니면 true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만 주면은 요 행 앞에 행이 아니죠. 열 앞에 D만 고정이 되는 형태로 혼합 참조가 나옵니다. 옵션을 또 바꿔볼까요? D25셀 주소를 false 2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혼합 참조 중에 지금 안 나온 게 행을 고정하는 방법. 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속성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속성 중에서 이제 계속 레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 엑셀에다가 값을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1셀부터 뭐 H20셀까지 값을 넣을 건데 그 값을 엑셀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괄적으로 값이 쭉 들어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지금 A1에서 H20까지 자, 이번에는 여기에 서식을 지정하는 속성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값들을 우리가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넣을 때는 보통 이렇게 value라고 써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에서 다루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잘 익숙하게 해놓으면 훨씬 더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서식 지정을 해볼게요. borders weight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레인지 A1에서 H20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borders라는 게 영어 뜻으로 경계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그 두께, 무게를 줄 건데요. 걔는 두껍게 줄 거예요. 네, 두껍게 준다는 옵션을 엑셀 thick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은 두껍게 지금 테두리가 들어갔죠. 혹은 얘를 좀 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엑셀 thin이라고 바꿔주면 얇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변경도 할 수 있고요. 뭐 중간쯤으로 뒀고 싶다 그러면 뭐 미디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볼더의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자, 똑같은 걸 가지고 뒤에만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컬러를 넣을 건데 자, 컬러를 넣는 방식은요. 이 두께를 넣을 때는 앞에 엑셀이 붙었고요. 컬러를 넣을 때는 VB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뭐 그린 이런 식으로 넣으면 초록색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레드 하면은 빨간색, 뭐 옐로우 하면은 노란색, 블랙 등등 여기 엑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색들이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사용할 수 있는 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자, 글씨 색이나 뭐 배경색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겠죠. 이번에는 볼더가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폰트로 들어가야 돼요. 자, 글씨체를
폰트라 그러죠. 폰트에다가 적용을 시킬 건데요. 거기 색깔을 뭐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뭐 이런 것도 돼요. A1에서 H20까지 안에 들어가는 색깔을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인테리어는 지금 내부의 안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안쪽에 색깔을 VB 블루로 넣어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이제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는구나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명령어 하나하나는 좀 외워둬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숫자 포맷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뭐 레인지 해서 저 뒤에다 값을 넣어볼까요? 뭐 A21부터 뭐 H30까지 값을 자, 뭐 임의로 자,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30까지 숫자의 형식을 뭐 지정을 할 건데 앞에다가 원 표시를 붙일 거고요. 원 표시 붙일 때는 이걸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의 약속이라서 뭐 세 자릿수마다 컴마를 찍는 양식으로 이렇게 넣어보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또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메서드를 보도록 할게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이 형식이 속성은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메서드는 동작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감속, 가속, 정지 뭐 이런 동작처럼 이제 워크시트에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를 덧붙이는 거. 하나를 더 시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점, add 이렇게 붙여줘요. 혹은 이 안에 옵션을 또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넣는 거를 인수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티브 워크북 또는 디스 워크북 해서 얘를 닫아주고 싶어요. 이거 동작이죠. 닫아줄 건데 걔를 현재 문서를 저장하면서 닫을 건지 혹은 그냥 두고 그냥 닫아버릴 건지 자, 이런 식의 옵션을 줄 때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인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트도 여기 애드를 하는데 하나 더 붙이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다가 붙일 건지 이렇게 옵션들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또 살펴볼 텐데 뭐 액티베이트는 지금 사용하려는 셀을 내가 어디서 사용할 건지 어디를 활성화를 시킬 건지 선택해 주는 거고요. 셀렉트도 비슷해요. 그래서 셀렉트는 그 예를 들면 셀에서 제가 A1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H30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H30 셀렉트 하면 그리로 이동이 돼요. 이런 식의 방식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는 닫아주는 거고 클리어는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주는 거고요. 애드 커멘트는 뭐 커멘트 메모장을 하나 달아서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달아주는 거. 뭐 애드는 아까 얘기했고요. 뭐 인설트, 뭐 행열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딜리트 지우는 거죠. 영어 단어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지금 쉬운 단계에서 지금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 이제 맥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값을 좀 입력을 할 건데요. 뭐 시트에서 레인지로 바로 넣읍시다. A1 말고 A3부터 뭐 F30까지 값을 뭐 100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요. F30 선택을 하고 클리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값이 다 지워지죠. 그리고 명령어를 다시 100을 잘못 지었어요. 다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그 부분에다가 대고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돼요. 다시 그리고 엔터 쳐주면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엑셀에서는 한번 동작하고 나면은 그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하려면 제가 다시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번 명령어를 내리면요. 나중에 그냥 엔터만 쳐줬을 때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저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복사해서 따로 제출을 할게요. 여기 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요.
복사가 되죠. 그럼 걔를 메모장을 하나 붙여서 메모장 검색하면 이거 나오죠. 혹은 노트패드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서 코드만 과제로 제출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따로 뭐 과제 하는 거 없고 요거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저장해서, 이건 다 알죠? 저장해서 본인 경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주면 돼요.